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호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하고 약속했듯이 오늘도 은퇴 시리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이모작을 은퇴 후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50대부터 젊을 때부터 직장에 다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재테크의 관념을 세워서 본인만의 필살기로 이 재테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65세를 간 넘긴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젊을 때는 한 달에 수입이 몇백만 원씩 있어가지고 잘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몸도 쇠약하고 참 어떻게 내년도에 2020년도는 다가온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으로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전공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 개념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50대나 40대 후반에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를 하고 또 명예퇴직을 하는 그분들을 미리 대비해서 자기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축을 하다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 나는 것 하지만은 그러나 50%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둔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도 주는 것이고 또 안정적인 안정감도 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은퇴하고 대부분 어떻게 생활하시느냐 그러면 대부분 잘 계획하신 분들이 귀농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귀농해서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다라는 것이지요. 귀농해서 바로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산일을 배우고 나름대로 정착하는데 한 1년 시간이 가는데 계속해서 투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무료하고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힘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농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농을 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귀농학교를 다니고 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생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자격증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주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 또 그런 기회들을 얻어서 제 취업의 개념적으로 그 자격증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이 그런 특성을 나타내면서 재테크 관리를 하면서 수입이 지속되는 역할들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어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기촌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취업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대부분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름대로의 은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은퇴 준비 오늘도 여러분하고 세 가지 팁을 같이 나누면서 통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퇴에서 중요한 것은 번째로 수입이 있는 취미생활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는 취미생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젊을 때부터 나는 화해 같은 거 또 꽃 같은 거 이런 거에 취미가 있어.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텀텀이 좀 스타디를 하고 그 취미를 해서 화해 장식 이것도 취미생활도 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이죠. 또 수강홍해라든지 토표리 공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예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평상시 공예 디자인 쪽에 취미생활로 동아리 활동을 하시다가 그것을 공방을 차리고 또 공예 디자인방을 차려가지고 강습도 하면서 수입도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공소를 개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복에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좀 틈틈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한복 개량 한복 부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기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작가 어떤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진작가가 돼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스튜디오도 차리고 촬영해주고 전문적으로 사진 부분 쪽에 취미도 있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구
파이브 워크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뭐 전동 킥보드 서비스, 그걸 너무 좋아하다가 전동 킥보드라든지 뭐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차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은 정말 뭐 그쪽에 숲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또 취미도 있으셔가지고 숲 해설사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짬짬이 그 숲 해설사로 일하시면서 수입 있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관리, 아파트 뭐 이런 관리들 부분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 관리소장이라든지 전문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은퇴 준비를 참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입이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낸 것. 우리가 취미 생활도 그냥 하지만 그 취미에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하고 학습하고 체계화시켜서 수입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중요한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퇴 준비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모작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100세 시대에 또 은퇴하고 나서도 불행하면 안 되지요.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수입이 있는 것, 재테크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 가치조사 WVS에서 발표된 인간의 행복 결정의 빅5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빅5,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그 주요 요인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빅5가 뭐냐라면은 가족관계,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것은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관계가 엉클어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년이 건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가족관계에 불화하면은 행복하지 않지요. 그래서 가족관계 부분에서 저는 항상 결혼 주례나 강의 갔을 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 좋은 가족관계가 돼야 된다. 사이 좋은 가족관계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이 가장 우선적이다. 두 번째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 공동체와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아야 된다. 친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하고 친구들의 공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많은 속에서 종전의 은퇴 전의 상황에서 내가 최고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져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친구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내가 있으므로 그 친구에게 보탬이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제 재정 상태가 되는데, 재정 상태 부분에서는 현격하게 개선이 되기가 어렵다면은 현재에 자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 건강 유지에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과거의 여행이라는 그 영상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80세 이상 넘은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실 때는 정말로 건강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8명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시켜서 그 수도원 속에서 생활하면서 20년 전 생활 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해서 정신세계를 20년 전에 50대 중반에 30년 전에 50대 중반 생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이 취미도 생기고 정말 식사도 잘 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정신이 침체되면 안 됩니다. 다 살 길이 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화이팅하고 내가 건강관리, 운동 열심히 하고 영양가 고루고루 먹으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 나로 인해서 덕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5번째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봉사직도 괜찮고 수입이 있는 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일을 갖는 거, 이것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 두 번째 공동체와 친구, 세 번째 재정상태, 현재에 자족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건강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우리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은퇴 후에 우리가 가사를 설거지를 한다든지 가사를 돕는 일부터 손주를 보는 일부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봉사하는, 노인정에 봉사하는 일부터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팁은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평생 학습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하기엔 이제 너무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테가 파우스트 작품을 58년 걸려서 82세에 완성을 했고,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대성전벽화를 그린 때는 90세였다라는 것이죠. 첼로의 성자로 불렸던 칼 자선은 95세에도 하루 6시간 첼로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 질문에 칼 자선은 선생님은 세계 최고인데도 왜 계속 연습을 하시나요?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21세기에는 평생 학습하는 자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3모작, 2모작, 3모작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뭔가를 배워나가고 깨우쳐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거냐, 지속적인 학습. 그러니까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나이가 많아서 무엇을 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아인슈타인이 63세에 음악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배움의 장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장르 부분 쪽에 기타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오페라를 배운다든지 연극을 배운다든지 이런 평생 학습 쪽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이 은퇴 준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학습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인생 3모작, 2모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은퇴 준비 시리즈 같이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우표 이기는 TV에서는 은퇴 시리즈 여러분하고 계속 통찰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우표였습니다.